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의 세 번째가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치료자가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내담자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 세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감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뭡니까? 상담의 이론에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거든요. 공감. 이거는 상담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누구의 공이냐면은 바로 로저스가 만든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공감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내담자의 감정을 공유한다 라는 의미이지만 어쨌든 간에 뭡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현재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걸로 비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내담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입장에서 상담자가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공감은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얘기 있죠. 왜 공주가 동화 속에 공주가 막 달을 따달라고 아버지 왕에게 왕을 막 조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따달라고 이 달을 안 따주면 뭐 밥도 안 먹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공주가. 그래서 이제 단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을 따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근심에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공주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을 붙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공주가 지금 공주에게 달을 따다 주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에 반을 주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이제 재상들이나 아니면 전국 각지에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주님한테 이제 와서 달을 따달라고 하니까 달을 따줄 수 없는 이유를 대가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은 여기서 얼마를 가야 되고 달까지 거리가 얼마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때 지나가는 어떤 어릿광대가 이 공주가 지금 이제 달을 따달라라고 떼를 쓰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밥도 먹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굶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를 찾아가죠.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쭉 나눠봅니다. 공주님은 그래 달을 정말 따고 싶으냐 하니까 정말 달이 필요하다. 나는 저 달을 따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을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공주님이 생각하는 달은 어떤 건지를 물었어요. 자, 공주님이 좋아하는 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달의 색깔은 어떠합니까? 아, 달의 모양은 동그랗다. 달의 색깔은 흰색처럼 흰색도 약간 흰색 같으면서도 약간 빛이 나는 그렇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빛이 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크기는 요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릿광대가 그럼 내가 금방 달을 따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슬을 공주님이 말한 그런 구슬을 이제 해서 달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달을 따줬다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주가 말하는 공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이 무엇인가, 어떤 걸 달이라고 하는가를 알아낸 거죠. 이게 바로 공감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담자가 마치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을 따달라 하니까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따달라 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주가 생각하는 정말 이 내담자인 공주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이해한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달의 모양이, 공주가 생각하는 달의 모양이 어떠냐, 달의 크기가 어떠하냐, 공주님 생각하는 달의 빛깔이 어떠하냐, 뭐 이렇게 단단하는 건 어떨 것 같으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이 공감적 이해에서 보통 그 예를 많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감정을 이입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적 이해는 감정을 이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내가 감정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공감은.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같이 막 울고, 상담자가 만약에 감정이 지금 너무 슬퍼, 내담자가. 그러면은 같이 슬퍼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같이 울고 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는 너무 감정이입해버리면 객관화되지 않아서 더 이상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과 공감은 다르다. 그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적 이해다. 그래서 동정이나 동일시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실성 또는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는요. 상담의 모든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 중심 상담은 어찌 보면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다. 교과서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법은요. 진실에 지려고 노력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공감적으로 반영하기, 적시성, 자기 노출, 치료자의 개성 살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실에 지려고 노력해 자기의 속마음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거다. 기법. 예, 특별한 기법이 아까 말한 무조건적인 공감 그리고 뭡니까? 진실성 또 한 가지가 뭔가요? 무조건적인 공감, 진실성 또 하나는 공감적인 이해. 예, 아니 무조건적인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그리고 공감적 이해와 그리고 진실성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주요 기법도 비슷합니다. 진실에 지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신에 경청하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상담의 교과서인 거죠. 내담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관심과 노력,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상담은 뭡니까? 적극적인 경청인 거죠. 그냥 강의 듣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는 지금 딴짓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담에서의 적극적인 경청은 전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리액션을 계속 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감적인 반영은 앞에서 했죠. 그리고 적시성 지금 여기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생생한 체험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담자와 내가 상담자가 하고 있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노출 필요한 경우 치료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할 수도 있고 이는 치료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내담자에게 내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개성 살리기 상담자의 개성을 살리는 인간중심 치료는 치료자가 해야 하는 고정된 공통적 행동 방식이 없기 때문에 치료자의 어떤 그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창조적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 사례가 나오는데요. 박지숙의 사례 30세 두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인간 중심 상담의 사례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을 딱 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로저스가 상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고 유튜브에 링크를 같이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숙의 사례는요, 인간중심 접근법을 이용한 상담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제시한 건데, 비록 말의 음색이라든가 표정, 자세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오죠, 여기에. 왜냐면은 그냥 지면으로 나오니까 전형적인 인간중심 상담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기법, 상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경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뭐 초등학교 6학년 비만증인 영희의 사례, 이거는 인간중심 상담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세 이혼녀 박지숙의 경우에 이 사례는 이제 내담자가 상황에 맞지 않게 막 웃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내담자를 보면 슬픈 얘기하고 하면서도 웃고, 너무 화난 이야기, 분노가 차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의를 이런 걸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말하는 거는 뭡니까? 웃고 있는데, 아니 말하는 거는 화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표정은 웃는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내담자는 말을 많이 하고 침묵의 시간도 많았고 그래요. 요 쭉 읽어보면. 그런데 상담자는 이 침묵도 굉장히 유익한 거다라고 지각을 하고 침묵을 중단시키거나 막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존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침묵을. 그리고 웃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의 반응 뭐 목소리를 보면서 분노감과 후회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신가요? 그건 잘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같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일에 왜 웃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웃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담자가 웃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감적인 이해나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웃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전형 별로 재밌지도 않은 일에 왜 웃습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재미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내가 상담자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웃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이렇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분노감과 후회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 상황이 분노심과 자기가 막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웃고 있다. 그럼 이 의미가 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이 과정 자체가 인간 중심의 상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영희의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학교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나도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말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아, 네가 그렇게 기분 뭐 그런 대우를 받았다 하니 내까지도 기분이 나쁘다. 이거는 뭡니까? 내담자 편을 들어주는 거죠. 내담자에게 공감하고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받은 모욕적인 처사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내담자의 진실한 관계를 나타내주고요. 개방적으로 어떤 수용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상담자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진지하고 공감적으로 말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 또한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의 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상담 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상담하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8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주 9주차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